이 영상에 거의 그득그득 담아가지고 당분간 임신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24시간 풀타임 브이로그 찍어봅니다. 지금 김 선생님 아침 나가기 전에 빠르게 카메라 켜봤는데 어제 자기 전에 제가 댓글을 좀 읽었거든요. 근데 최근 임종생 분들도 어떻게 유입이 되셨는지 저한테 어떻게 임신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아니면 그 임신이랑 아예 거리가 먼 구독자님들이 있죠. 대학생이라든지 20대 구독자님들 그런 구독자님들은 제가 왜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지 혹은 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또 최근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칭찬을 듣지 않았습니까? 건강관리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다. 진짜 똑똑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다. 칭찬을 들은 사람으로서 오늘은 저의 건강관리 그리고 뭐 임신 이런 걸 한번 집중적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사실 임신 준비할 때 여러분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뭐 딱히 엄청날 게 없어요. 엄청나게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요즘 2035 암 발생률이 진짜 높대요. 제가 최근 아기 갖기 전에 한번 건강검진 해보고 싶어서 몸 쫙 다 내시경 해가지고 다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옛날보다 확실히 더 많이 젊은 세대 암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도 있고 미세먼지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뭐 환경 호르몬, 뭐 배달용기 이슈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임신을 아기를 갖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건강, 내 삶을 위한 그런 것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끄고 있어요. 아이가. 일단은 24시간 브이로그 스타트! 이거 유리용기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많이 쓰다 보니까요 깨졌어요. 살짝 금이 갔다는 거. 이래서 제가 충분히 써보고 나서 후기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 용기는 정말 작년부터 줄기차게 학대 수준으로 썼기 때문에 요 정도 금은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요즘이 감자가 제철입니다. 지금 감자, 블루베리, 자두가 저희 집에서 넘쳐나고 있어요. 제철에 또 맛있게 먹어야지. 일어났어요? 굿모닝. 비염 때문에 난리 났어. 잘 잤어? 제철 감자를 볶을 때 뭔가 향이 더 좋나? 여기 살짝 붙은 것만 뜯어 먹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포카치 그 맛이나. 여부네. 네, 여부입니다. 간장 안 뿌려도 맛있었다 그랬지? 응. 핵감자 덮밥. 이맘때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거 안 돼도 되는데? 프라이팬 채로 줬던 티가. 잘 먹겠습니다. 네. 왜 아하 해? 아니 내가 아까 살짝 감자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포카치 그 맛이 난다니까? 이철이 진짜 맛있어 감자가. 닭감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그냥 포카스에서 그거 봤어? 나 뭔지 알아. 그 포카칩에서도 핵감자 나올 때 무슨 핵감자 쓴 거는 썼다 이렇게 적혀있어. 여기 써져 있잖아. 모르시는 분도 계시려나? 여러분 포카칩 보면 이렇게 핵감자랑 생감자 이게 달라요. 핵감자가 나오는 시즌이 있거든요. 이때 포카칩 먹으면 조금 더 감자가 살아있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진짜 코스트코 갈 것 같아. 오늘 가서 갈치 있으면 갈치 살까? 오늘은 고기를 넣고 묵은지 덮밥 하려 했거든. 묵은지 솥밥. 야매 묵은지 솥밥이긴 한데 고민이다. 키즈 카페는 브런치 메뉴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게. 엄마들도 먹고, 애기들도 먹고. 진짜 맛있다. 헷갈먹진 않네. 영원히 달려줘. 아이, 내가 그게. 요즘 신비복숭아가 제철이라면서요. 여원이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이건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대나무 휴지. 대나무 휴지가 조금 더 먼지가 없고 건강한 느낌이더라고요. 이 두루마리 휴지를 풀면서 플랑플랑플랑 먼지가 날리는 게 보이니까 이게 딱히 향도 없고 먼지도 덜 날리고 괜찮더라고요. 써보니까 잘 맞았어. 근데 색상이 약간 손에 안 익는 느낌이기는 해요.
아직 있었네, 통통한 게. 압축된 걸 먼저 쓸까 아니면 똥똥한 걸 먼저 쓸까?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긴 하던데. 이게 잘라서 쓰는 맛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그냥 식물이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찝찝함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안에 보면 씨가 하나씩 있는데 물이랑 닿다 보면 이렇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서 평 빠져요. 이거 봐봐. 빠졌잖아. 아니 벌써 여름이구나.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이거 산지 얼마나 됐다 이러냐. 여기 어쩔 수 없어. 오늘 만들기 전까지 저희 임신 관련 모든 이야기를 탈탈 털어낼 건데 아마 당분간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다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관련할 수 있는 초이프의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낼 예정인 만큼 오늘은 추천템도 있습니다. 올해 임신을 하고 싶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빨리 바꾸길 잘했다 싶은 거.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바로 생리대. 와, 내가 이거를 작년이 아니라 이거 조금이라도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런 진심을 담은 소개템 한번 공유해 볼게요. 나 지금 너무너무 진지해. 2025년 내돈내산 영상에서 제가 생리대 분석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한 표를 이렇게 비교 분석했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저랑 오래된 구독자님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첫째, 초이프의 유전 문제 때문에 저는 외할머니가 첫 아이를 갖는 데까지 10년이 걸리셨거든요. 이따 조금 더 제 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전 영향이 진짜 있는 건지 제가 다낭성에 호르몬 이슈도 있고 지금 난소 하나가 기능을 안 해요. 난소가 두 개인데 하나가 기능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간 꼭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제 입장에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에라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민한 피부에 닿는 제품은 일부러 비싸더라도 꼭 유기농 생리대를 고집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둘째, 이 문제가 터집니다. 유기농 생리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이 기사 보이십니까? 국내 판매 중인 생리대 29종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 유기농 제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실망감이 막 빠져서 허우적 거리다가 여러 불안감과 배신감 사이에서 저를 구원해준 브랜드 짜잔! 이너시아입니다. 이번 추천템엔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보여드리지 않았던 레전드 제품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시원한 생리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시원한 생리대 있었지. 근데 미세 플라스틱 없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리대가 있었느냐? 없었다 이 말에. 이거 진짜 기절 혁명템. 이너시아는 지금까지 제가 써본 생리대 중 가장 안전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생리통 심하신 분들이나 저처럼 언젠가 아이 생각 있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좋은 가격으로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딱 일주일만 특별 할인가 약속받아왔고요. 가장 중요한 할인가 먼저 뛰어넘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선물 이벤트 함께 준비해왔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진심으로 추천하는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너시아는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들이 만든 브랜드로 여기 대표님이 수석 출신이세요. 시중 수많은 유기농 생리대와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바로 흡수체. 아주 조그마한 미세 플라스틱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하여 반창고 지열 소재에서 착안된 천연 흡수체를 아예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 개발 흡수체가 바로 라보셀 TM. 제가 작년에 궁금해서 받아보고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이 라보셀은 식물 유래 성분으로 혈액 흡수가 필요한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이 물이 피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물을 따라낸 그 모양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렇게 피를 즉각적으로 굳히는 천연 소재여서 화학 성분과 만났을 때 생기는 특유의 생리열 냄새도 막아준다는 거. 별표. 사이즈를 비교해보자면 이렇게 되고요. 딱 보기에도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매우 얇다. 솔직히 두껍고 입체감 있는 생리대는 처음에 착용했을 땐 몰라도 이 부분이 혀를 머금을수록 더 축축해지면서 뭔가 약간 기저귀 찬 것 같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너시아는 이렇게 두께감이 얇게, 흡수체는 살 걱정 없이 라보셀로 확실하게 잡고 여기에 커버와 날개 그리고 흡수체까지 모두 유기농 순면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증은 다 받았어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12종 불검출, 프탈레이트 7종 불검출, 방사능 불검출에 독일 피부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더마 테스트까지 최고 등급. 오케이. 이너시아의 메인 생리대가 프리즘 퍼펙션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초이프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혹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섞어서 사용합니다. 왜냐면 프리즘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이 안에 들어가는 라보셀 자체가 고가의 바이오 소재여서 솔직히 좀 비싸요. 한 달에 한 번 내 건강한 월경기, 내 건강한 몸을 위해 미세 플라스틱 없는 제품을 쓰고 싶지만 솔직히 가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조금 저렴한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렴한 만큼 성분과 타협을 했냐?
이것도 유기농 순면 커버에 셀룰로스 천연 흡수체가 들어간 생리대예요.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 다만 라보셀이 없어서 조금 더 저렴한 거죠. 프리즘이 초슬림이라면 퍼펙션은 살짝 더 두께감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려나? 보통 생리 시작부터 3일차까지는 이 프리즘을 쓰고 이 쏟아지는 양이 좀 줄어드는 4일차부터는 퍼펙션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번갈아 쓰면 가성비도 같이, 건강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바꾼 템이라 봐도 무방한 정말 이 세상 모든 여성분들에게 가장 강력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 입는 오버나이트. 제가 이거 진짜 진심인데요. 내가 만약 중학생 때 내가 이 녀석의 존재를 알았다면 잘 때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하면서 잠들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내 키가 조금이라도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막 이런 후회가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 밴딩 부분이 요렇게나 쭉쭉 늘어나서 정말 배 압박되는 거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숙면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데 잠드는 순간까지 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려야 진정으로 건강한 삶 아니겠습니까? 있는 오버나이트도 여름에 맞춰 쿨링 기능이 들어간 제품도 함께 출시가 되었는데 우리 모두의 숙면을 위하여 강력 추천드려봅니다. 이너시아 생리대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말고는 올해 안으로 재협업 예정이 없어요. 근데 이 좋은 거는 다 써보셨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막 선물 이벤트도 막 준비하고 막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끄집어내느라고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요즘 날씨에 추천하고픈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개발했을까? 나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물해볼까봐.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본격적인 여름이잖아요. 안 그래도 생리할 때마다 찝찝해 죽겠는데 덥고 습한 날씨? 나가자마자 집에 들어오고 싶어. 이렇게나 불편한 우리 여성들을 위해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들이 만든 기가 막힌 쿨링 생리대가 등장합니다. 빠밤. 올리브영 런칭 하루 만에 품절대란 난 바로 그 녀석. 사용하잖아요? 마이너스 4도 바로 뚝 떨어지는 녀석입니다. 사실 저는 다른 브랜드의 쿨링 생리대를 이미 써봤거든요. 이제는 안 쓰는데 좀 됐어요. 여름에 너무 찝찝하니까 이거 쓰면 좀 나으려나 하고 써봤지만 이게 시원한 게 아니라 피부가 화한 거예요. 화해. 그래서 이거 써보신 분들 중에 좀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시원함이 좀 자극으로 느껴졌어요. 알아보니 이 시중에 있는 쿨링 생리대 성분들이 소비자들이 딱 썼을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멘톨 성분을 써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자극적인 느낌으로 저랑 영원히 안녕을 했다가 이너시아를 만나고 광명을 찾아버렸어. 이 브랜드는 그런 자극적인 성분이 아니라 스킨케어에도 쓰이는 프리미엄 쿨링 감각 성분을 사용했어요. 생리대를 자르면 이 MGA라는 감각 성분을 실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기만 해도 은은한 시원함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내 최초로 여름철 3종 냄새 제거 인증을 받았는데요. 박스 커버에 즉각적인 소치 효과 99% 냄새 제거 보이시죠? 생활치, 땀 냄새, Y존 특유의 냄새 3종 냄새를 싹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오래 이렇게 앉아있어야 한다던가 더운 지하철 안 등등 찝찝하고 힘겨운 계절의 쾌적함을 도와줄 제품이라 추천드려봅니다. 요즘 날씨에 추천. 자, 늘 그래왔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설명해봤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월경기 피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좋다가 아니라 과학이 증명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증명하는 브랜드라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최대 할인율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선물 이벤트랑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둘게요. 으구. 요즘 계속 하는 거잖아. 편집을 지금 살짝 더 하고 와야 되는데 오전 설명이 너무 길었었어요. 안 되겠다. 가야 돼. 스티커 빠르게 퀵하게 보봅시다. 그거다. 보리차 아니야? 오르조 맞지? 오르조 보리차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크게밖에 안 파나? 작은 보리차는 없는 게요? 여기 있다. 요거. 제가 잘 먹는 캐나디안 베이컨입니다. 이게 함량이 정말 좋아요. 베이컨은 제가 요즘 잘 안 먹거든요. 대신 요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샌드위치에 넣어도 되고 베이컨을 대신 써도 되고. 이게 함량이 정말 좋아요. 피타 브레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너무 고되다. 체리로 사갈까? 진짜 맛있다. 미세 플라스틱 기사만 안 봤으면 이거 샀을 텐데. 기름이 진짜 안 셀까? 아이씨. 선물을 몇 번까지 오는 거지? 밥을 먼저 하고 씻어야겠다.
저희 간단 점심 겸 밀프렙을 만들 건데 광주에 되게 유명한 궁정제가라는 빵집이 있어요. 거기에 공룡알빵이라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공룡알빵이라고 치면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생긴 거예요. 딱 가면 이렇게 공룡알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공전제가 여기 딱지 붙어가지고. 그리하여 야매로 만들어 보겠다. 저희 집에 피클이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서 비스무리한 거 짜잔 치킨 활용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오이가 많이 들어간 게 맛있던데. 오이는 소금에 살짝 절여줍니다. 맛있어. 피클이랑 치킨무. 늘 삶아두는 삶은 계란. 지금 이대로 너무 짜기 때문에 겁나 열심히 씻어줘야 됩니다. 이제 완벽해. 으깨줍니다. 마구마구 으깨요. 마요네즈 양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요거트도 같이 넣고 있어요. 원래 요거트를 넣는 것보단 마요네즈가 더 맛있기는 해요. 하지만 난 말라말라가 아닌걸. 간을 한번. 피타브레드가 6개라 반씩 자르면 딱 12개 나와요. 이 안에 샐러드를 이렇게 쏙 넣어주는 거죠. 이 아침에 하나씩 먹고 가면 얼마나 든든하다고. 요렇게. 이번에 계란이 좀 작았나 보다. 샐러드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살짝 더 남아야 되는데. 한 2인분 조금 더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건 계란이 살짝 작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놔야겠어요. 저는 한 달에 먹을 것들을 패드나 종이에다 이렇게 써서 하고 있거든요. 옛날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더럽게 써가지고 나밖에 못 알아먹었어요. 집밥은 이거 뭐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 안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옛날부터 아예 신혼 때부터 집밥을 생각하기 잘했다. 돈도 아끼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 인생. 이거는 이거. 잘 먹겠습니다. 궁금했던 플라시 가가지고 엄청 작은 텀블러 하나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손바닥만한 텀블러가 대체 무슨 용도인지 몰랐는데 구독자님들이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꽤 은근히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작죠? 요만해요, 요만해. 우리 식당 가면 그 종이컵 나오는 데 있잖아요, 머그컵 말고. 생각해보니까 종이컵 있으면 별로 안 먹거든요, 물을. 괜찮겠더라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보조 배터리만 하니까. 김 선생님이랑 같이 나갈 때 이거는 나오는 게 나갈 때 얼마나 담기려나? 이게 120ml인가 그랬는데. 어머머머 안 담겨 이거. 7번. 7번 넘길 수 있네.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대박. 올라가자. 안녕하세요. 저 예약 시간보다 빨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 그래요?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코스가. 열은 안 나는 거죠? 전혀 안 나요. 열 전혀 안 나고 그 이전에 근육통이랑 좀 아팠던 부분들은 다 없어졌어요. 마음에 다 가볍네. 어쩌니? 여기도 수정을 해놓고 오케이. 오트밀 김밥까지 올라왔구나. 오케이. 그 애기 관련한 거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즘은 딩크인 부부들도 많고 옛날과 달리 꼭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왜 꼭 굳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 이걸 물어보시는 구독자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로 부부로 산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에는 항상 저희 둘이 이렇게 보내는 부부의 일상을 계속 내보냈다 보니 부부로서만 사는 이런 삶도 너무 안정되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꼭 아이를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가 왜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완전 명확하게. 3가지 이유인데 제가 이걸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지가 꽤 됐거든요. 몇 년 됐어요. 이걸 일단 얘기하기 전에 풀어줘야 돼. 목이.
첫째는 아이가 행복할 걸 알아서 낳고 싶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유년기 때 좀 집이 힘들어서 한 방에서 온 가족이 다닥다닥 붙어 잤어야 했던 때에도 행복했던 거예요. 크고 작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결국 이 치열한 삶을 살게 하는 건 사랑이고 사람이고 가족이구나 라는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치 그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버린 거예요. 모든 시기를 지나 어른이 되고 나니 뭐랄까 아이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내가 낳은 또 다른 행복의 세계구나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제 안에. 하지만 현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막상 태어나고 나면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족으로 존재할 때만큼은 너는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혹여 제가 좀 부모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제 주변에는 저보다 훨씬 좋은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조언해주고 잡아주고 하실 테니 너는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이 이렇게나 재밌는데 너도 한 번쯤은 태어나서 인생도 살아보고 꿈도 가져보고 좀 치열하게 막 가슴 쉬는 그런 사랑도 해보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둘째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열어보면은 별거 없어요. 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아이를 낳아야만 꼭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펼쳐지는 감정의 폭과 경험의 깊이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어렴풋이 느낀 것, 책과 영화로 배운 것, 여태껏 상상해온 것들은 내가 진짜 부모가 돼서 마주했을 때 이 느낌은 결국은 아이를 낳아봐야만 내가 아는 거 아닐까. 부모가 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더라? 이거 말 잘못하면은 기술적이가 통할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는 제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서요. 기수님 이런 얘기 밖에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약간 지금 살짝 통할 것 같아도 이해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사실 아직 콩깍지가 안 벗겨졌어요. 이거를 늘 유튜브에 다 편집해버려가지고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뭐 이런 감정을 갖기까지 김 선생님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랑을 받다 보면 길가에 널브러진 돌멩이도 사랑을 알겠구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넘어가 버렸냐. 나 이 사람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낳고 싶어. 정말 나는 한 줌도 안 닮아도 괜찮고 99%가 아니라 100%이 사람을 닮아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상이지만 뭔가 내가 사랑한 사람의 어린 시절을 실제로 보는 기분일 것 같아. 만일 똑 닮지 않았다고 해도 그냥 우리 서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서로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 존재만으로 감사한 생명체에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이상적인 부모, 이상적인 부부, 내가 부모님께 배워온 모든 것들을 이 작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니. 그럼 결국 그 아이들은 내 젊음과 내 청춘을 제일 많이 닮지 않겠어요? 언젠간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럴 때 물끄러미 그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뭐랄까 내 청춘이 또 다르게 살아있는 느낌일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내가 쭈글쭈글 할머니가 된다고 해도 뭔가 계속 살아 숨쉬는 기분이지 않을까? 이러한 이유로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빠밤. 약간 나의 소중한 아기 천사, 나의 소중한 생명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나랑 평생 함께 지지고 볶을 친구, 그리고 평생 놀려먹을 쪽 을 기다리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 아빠 친구들하고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아버지 친구들이 막상 한번 나와봐라 현실은 다를 거다라고 하기도 하시던데, 결혼이 현실이다부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던 사람으로서 막상 결혼해서 제가 그 외벌이 기간을 쭉 거쳐보니 전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가 훨씬 큰 거예요. 걱정 한 요만큼, 기대 이만큼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다 큰 어른을 5년간 서포트를 하는 것과 우는 게 당연한 아이,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한 아이, 똥을 막 싸는 게 당연한 아이를 케어를 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힘들지 생각하면 저는 후자가 더 마음은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7시반. 오, 다녀왔어요.
괜찮아. 하지 마. 하지 마. 우삼겹 포케 오리엔탈. 자기가 고른 소스야? 기본 소스. 기본 소스? 헉, 맛있겠다. 이거 먹까? 이것도 있어. 자, 뭔데? 짜라라. 박스. 영원이가 보냈어. 자기랑 뭔데? 먹으라고. 처음 먹어보는 종이야. 오, 나 삶을 처음 봐. 와 대박. 겁나 예뻐요. 자두 아니? 이거 신비복숭아라고 인스타에서 엄청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 나도 한번 궁금했는데 이거 진짜 예쁘다. 영원이가 자차때 이렇게 과일 안 먹었거든. 못 먹어. 근데 이제 그때 못 먹었어. 자기 말대로. 근데 이제 과일 챙겨 먹으니까 챙겨주고 싶었나 봐. 예쁘다. 너무 이쁘다. 배고픈 자여. 우물을 파는구만. 아니 먹어봐. 자기가 먼저 먹어야지. 아니 자기 먹어봐. 겁나 맛있는데? 진짜? 응. 생긴 건 그냥 복숭아 같이 생겼는데 이거 맛이 달라? 자두? 아니 복숭아 맛이긴 한데 맛있지. 겁나 맛있지. 겁나 맛있다. 물복인데 이 감정은 뭐라고 해야 돼? 물복인데? 자두가 물복인. 그렇지. 맛있다. 영원히 자두 겁나 맛있는데. 자도 아니라니까. 그거야 신비복숭아야. 신복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신복 버터. 응?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햇반 먹은 지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 완전 햇반. 햇반을 안 먹은 지 얼마나 됐을까? 엄청 오래됐어. 내가 오늘 그 주제가 그거거든. 임신 관련해서 찍고 있단 말이야.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랍니다. 밥 얼리는 거 있잖아. 근데 처음에 살짝 어색해도 한 번만 이게 손에 익으면 진짜 너무너무 쉽거든. 그리고 전기밥솥에다 밥을 두면 별로 맛이 없어지더라고. 종이오일 안 쓰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다 괜찮아지더라. 다 익숙해지고. 고등어가 제일 어색했었어. 사실. 새우. 새우를 애매하게 익히는 게 포인트야. 애매?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됩니다. 네. 방청객이신가 봐요. 알려주시죠. 묵은지를 깨끗하게 씻어서 잘라줍니다. 잘게 다져줍니다. 밥 위에 다진 묵은지 섞어주면 거의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한 야매 솥밥인데 여름에 솥밥 하기에는 살짝 너무 덥잖아요. 근데 솥밥이 너무너무 땡길 때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 먹어도 나쁘지 않더라고. 고소함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괜찮아. 남의 집밥의 묘미입니다. 우리 막 크게 한 건 없는데 뭔가 자기 샐러드 이게 같이 있어서 그런가 엄청 푸짐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 푸짐하다 않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정말 소식자들 안 맞네. 아 맛있겠다. 계획이 없었지만 있으니까 먹고 싶군요. 그치 또 우삼겹. 잘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누군지. 그래서 자기가 사준 거를 내가 먼저 먹어봐야겠지? 자기 자꾸 이런 거 하나 좀 버릇 나빠진다니까. 기대하게 되잖아 이 시즌에. 그래? 응. 근데 뭐 나빠지면 어때? 이게 당연한 건 아닌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봐. 그건 당연하게 할 수 있지. 맛있다 진짜. 캠핑장에서도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입에 넣었다가 얘는 꽤나 물 때문에 여기서 막 이게 진짜 끝장 봐야 돼. 봐봐. 오늘 뭐 했어? 바빴어. 뭐가 제일 바빴어? 너는 24시 그거 찍는다 했잖아. 간만에 24시 찍으니까 뭔가 되게 타이트한 거야. 그리고 또 병원에 여기 하필 또 이렇게 몰려있어서 사람이 되게 바빠 보이는 거 있지. 이렇게까지 바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들어와서는 최대한 바쁨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 고민되는 거 있다니까. 근데 내가 계속 알지. 그 단발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 알지. 난 정말 단발이 잘 어울리는 여자가 너무 이쁜 여자 같아. 단발이 잘 어울리는 여자는 장발도 잘 어울려. 근데 내가 그 단발이 약간 자기랑 그거 해봤을 때 너무 별로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생각보다 끼어있는 거 알지? 가장 큰 장벽은 아버님인 거 알지? 와이프의 외모는 남편의 책임이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내가 단발을 한 게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문제야? 근데 나는 예전부터 아니 당연히 한 번쯤은 해볼만 하지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는데 주변 어르신들의 반대가 심했지. 속단발이라는 영상을 제가 봐버린 거예요. 긴 머리 안에 단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앞에서 봐서는 긴 머리인데 묶으면 단발이 되는 거야. 어떨 것 같아? 여기 다른 것도 봐봐. 이렇게 열면 단발이 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차라리 단발이 낫지. 응. 반반 치킨도 아니고. 난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거나 그랬을 때 단발이 보이면 그러니까 나 그럴 것 저 같아서 사람 못 이상하다 그럴 것 같아서 그래. 그 사람한테도 시선을 못 댈 것 같잖아. 아니 이렇게 인정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묶으면 반발이 되는 거라. 어떨 것 같아? 그럼 이거 아무리 내가 하는 건데. 어때? 아니 그 아까 우리 먹은 신비복숭아 다 넣었어? 어. 기... 네. 저 사람들 아직 퇴근 못했다, 자기야. 너무 슬픈데? 여기서 근무하면 좋겠다. 습관적으로 한 번씩 눌러보게 되네. 부스터 모드. 아, 생각해보니까 나 그 얘기도 해야 되네. 아, 이 주제가 짧게 끝날 이야기가 아닌데 한 번에 몰아서 하려니까 자꾸 까먹었다가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거의 오늘은 짧은 수다 영상이 되어버리는 느낌이긴 하지만 제가 이건 노션에 조금 더 자세히 올려놨던 내용인데 일부러 제 몸 상태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자세히 담고 있지 않기는 해요. 그냥 저는 할머니 유전으로 온 게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것도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 가서 기도도 하시고 공양미 올리는 것도 무슨 마음으로 올리는지 충분히 아는데 저는 딸이니까 엄마 마음을 더 잘 알잖아요. 아무래도 제 올해 목표가 임신인 만큼 영상에서 계속 임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나올 텐데 뭔가 제가 이거를 쾅 하고 못을 박아버리면 엄마가 제 영상을 보는 내내 혹시 슬퍼하실까봐 왜 힘들어하실까봐 아니야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 엄마 이거 보고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야? 혹시나 또 걱정하실까봐 미리 남기자면 지금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더 이상 뭔가 엄마 잘못이라던가 그런 생각 안 하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는데 처음 딱 시도했을 때 임신이 되는 경우가 25%라고 하셨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작 2번 했다는 거. 엄마 제발 2번이면 오전에 짧게 풀었던 제 몸 상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일단 만 30세 초이프의 몸 상태는 앞서 말했다시피 다낭성에 난소 하나가 기능을 안 합니다. 여기에 또 호르몬 문제가 있는데 호르몬 문제 중 하나가 지금 프롤락틴 수치가 높아요. 이 프롤락틴 수치가 유죽분비 호르몬이라는 건데 유죽분비 호르몬이 높으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정말 쉽게 생각해서 몸에서 자동 피임을 해버리는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문제 플러스 알파랄까요? 다행인 건 저는 다낭성인데 항상 생리 주기는 항상 일정했어요. 제가 뭐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밀리는 것도 없고 딱딱 일정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런가 수치 자체도 좋아졌어요. 지금까지 걱정했던 게 무배랑 월경이었는데 무배랑 월경도 없고 난소 나이도 괜찮고 저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5년도부터 준비하는 걸 그 과정을 보여드려서 그런가 임신을 향한 과정에 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하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마치 이걸 관리하는 것까지가 제 머릿속에 이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기분인데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짧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정답 아닐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생리가 터졌을 때 엄청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는데 이게 왜 힘들었냐면 저는 진짜로 임신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왜 임신 초기에 막 약간 어지럽고 살짝 으슬으슬하고 졸리고 몸살 나는 것처럼 아프고 감기 기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모든 증상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와 세상에 아급성 갑상선염이었던 거야. 아니 왜 하필 내가 임신을 준비했던 딱 그 첫 달에
그랬던 거지. 이런 기대를 겪었다 보니 제가 슬펐었던 건데 슬픔을 빨리 다 잡았을 뿐이지 아예 처음부터 막 의연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저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 장점이 이 시기에 굉장한 무기가 되어준 느낌이에요. 나는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 흔들리는지를 알면 분명히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임태기를 안 해봤던 거예요. 원래 약간 그 기다리게 되면 뭔가 얼리 임태기라는 걸 해보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내 성격상 나는 이거 손대는 순간 무조건 바로 스트레스, 강박으로 터진다 싶어서 아예 손을 안 댄 거죠. 이런 비슷한 이유에서 제가 아직은 난임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여전히 치료 쇼크는 낫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병원이 무서운데 우리가 다시 병원을 간다. 물론 간단한 검사만 이렇게 해볼 수 있겠지만 제 성격상 난임병원을 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하얗게 빠진 성격이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30이니까 올해 남은 딱 6개월까지는 마음 편하게 자연 인신을 시도해보자. 안 되면 내년에 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머리 말려야 되는데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 아니, 지금까지 제가 2번만 안 됐는데 혹시 이후에도 계속 임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리를 마주할 때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계속 처질까 싶어서 배치해둔 것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안 되면 그 치과 치료를 하는 거. 제가 이거는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화장품 에센스. 좀 비싼 거 생각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구독자님을 추천받은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 선생님을 이야기했던 속단발이라던가 속단발은 지금 뭐가 날아간 것 같지만 그래도 스타일링 한번 바꿔본다든지 그 다음 달엔 여행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좀 배워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김 선생님 라식 수술이라든지 혹은 제가 여기 점 빼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나이를 먹으니까 여기 갑자기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뺀다든지 하는 것들을 매달 생리가 터질 때마다 하나씩 구비를 해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혹시 애들이 자기가 가장 빛날 수 있는 팔자를 골라서 오느라고 넣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주 수상적이고 매우 N스러운 상상력 만점인 사람의 상상이긴 한데 왜 팔자라는 게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대, 20대 때는 힘들었어도 30대 때 갑자기 뭐 복권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뭐 30, 40대 힘들어도 갑자기 5, 60대에 주식 대박, 부동산 대박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환장하게 배우자 보기 좋다든지 혹은 내 자식 보기 정말 미쳤어 대박이야 우리 애가 막 세계를 날아다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 한 번쯤은 아 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대박 시점이 생에 한 번은 온다고 보는데 그런 본인 팔자에 가장 좋은 때를 맞춰서 오느라 늦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나 과학이 이렇게나 기술이 발전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 언젠가 한 번은 이 주제를 중독적으로 다뤄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 영상이 거의 그득그득 담아가지고 당분간 임신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먼저 임신을 하게 된다면 꼭 남겨주세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아니 누구라도 먼저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 살짝 임신 동기 같은 느낌인데 한 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마음으로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됐다고 하면 진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가끔 그 댓글 보고 너무 기뻐서 막 울기 때문에 아니 다 같이 그 반이 한 반이 전멸해버렸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슬프지 않아요? 난 상상만 너무 슬퍼. 한 명이라도 빨리 탈출해야지. 그럼 언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순번이나 뭐 다다음 순번 다음 순번에 내가 내린 차례도 있을 거 아니냐고. 먹는 것도 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이것입니다. 이거는 호르몬이랑 건강 때문에 갑상선 먹고 있는 약이고 임신을 위한 영양제는 요렇게입니다. 맞네? 코크텐.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약을 잘 먹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엽산이랑 코크텐 이렇게 2개만 제일 기본으로 먹고 있고 멀티비타민으로 나머지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낭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노시토를 먹어주면 좋다더라고요. 다낭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노시토를 크게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좋다고 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선이에요. 별로 먹는 편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거울을 막 깜짝 놀라야 돼, 거울 보고. 요즘 저의 침대 메이트들을 소개합니다. 별건 없지만
색이랑 귀마개 그리고 체온계. 체온계는 원래 겨드랑이에 넣는 이것만 쓰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귀로 맞아, 측정하는 맞아. 게 좋다 저희 했잖아. 엄마가 귀로 측정하는 게 더 좋다고 주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자기가 아픈 뒤로 우리 체온계가 일상이 됐지. 일상이 돼버렸어. 요즘은 열 질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를 위급상황 대비해서.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책을 읽는 게 나는 이게 왜 안 붙냐. 나도 안 붙어 자기. 책이 왜 안 붙을까? 나도 책을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 되고 싶거든? 우리 아빠처럼? 근데 나는 보고 배운 게 있는데도 왜 안 붙는지 모르겠어. 나도 책도 보고 신문도 읽고 하는데 진짜 신문 하나 겨우 읽었지. 자기 시간이 있었으면 책을 봤을 거야? 나 장담 못해. 장난 못해. 지나치게 솔직한 편이시는 근데 난 자기 존경해. 침대에서 휴대폰 잘 안 보지 않아? 맞아 여러분, 저 그 하나의 룰을 만들었거든요. 헌터헌터를 다 본 다음에 하나의 룰을 만들었어요. 침대에서는 숙면을 위해서 절대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여기 그냥 쏙 넣어놓고 여기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울지를 않아요. 읽어본다. 읽어본다.